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베스트를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뜨뜨뜨. 이제 마지막 4부가 남았는데요. 히드님 어서 오세요. 저번에 3부는 일단 되게 암울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한 명씩 정성을 다해 묻다가 후에는 여자, 남자 나눠서 묻다가 결국에는 이젠 그냥 큰 구덩이에 모든 사람을, 모든 시체를 집어넣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오랑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에 묵묵해지고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마지막이 아니구나, 5부까지 있네요. 이제 4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오늘 읽어드릴 건데요. 아마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적당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 9월과 8월 내내 페스트는 도시를 자신의 품 안에
놓고 있었다. 답보 상태이다 보니 끝없이 보이지 않는 몇 주일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안개와 무더위가 하늘에서는 안개와 무더위와 비가 차례로 이어졌다. 소설가님 어서 오세요. 남쪽에서는 날아온 찌르레기와 개똥지 빻기 무리가 도시를 우회해 하늘 높이 조용히 날아갔다. 파늘루 신부가 휘파람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빙빙 도는 이상한 나무 토막이라고 했던 재앙이 새들을 미리 쫓아버린 것만 같았다. 10월 초에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소설이요? 이제 연휴에 네, 연휴에 읽으려고 뒀어요. 아직 일단 페스트 다 읽고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소나기가 거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터무니없는 제자리 걸음 외에 더 중요한 일은 내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즈음 리우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사실 보건대 사람들은 더 이상 피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자신이 친구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점점 이상하게 더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고 의사 리우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지금까지 패스트에 관한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매우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랑베르는 얼마 전부터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에 설치된 예방 격리소를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몇몇을 담당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느닷없이 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후송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은 세세한 것까지 훨씬 훤히 알고 있었다.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혈청의 효과에 대한 통계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패스트 희생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실제로 패스트가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곧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로 말하자면 밤낮으로 일에 파묻혀 신문을 읽지도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다. 누가 어떤 결과를 알려주면 그들은 그저 관심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멍한 상태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들었다. 그런 무관심은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일상적인 의무나 겨우 수행할 뿐 결정적인 작전에 그런 무관심은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일상적인 의무나 겨우 수행할 뿐 결정적인 작전도 휴전의 날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대규모 전쟁의 전투원에게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였다. 그랑은 패스트와 관련된 통계 업무를 계속 맡고 있었지만 그 통계가 의미하는 전반적인 결과를 알려주기 그 통계가 의미하는 전반적인 결과를 알려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타루나 랑베르 그리고 리우가 피로를 잘 견딘 것과 달리 그는 건강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시청 보조직원이라는 직책과 리우의 사무실 일 그리고 자신의 야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지속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두세 가지 고정관념, 예를 들어 페스트가 끝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모자를 벗으시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즐거운 어조로 리우에게 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어느 날 리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 대해 무척 평범한 어조로 이야기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 그가 이야기한 상대가 바로 그랑이었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전보에서 아내는 늘 괜찮다고만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요양소 담당 의사에게 전보를 쳐보기로 결심했다. 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랑에게 그 소식을 털어놓게 된 것은 피곤 때문이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시청 직원이 잔 이야기를 한 뒤 그녀에 대해 묻는 바람에 리우가 대답한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병은 이제 아주 잘 낫잖아요. 그랑이 말했다. 리우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다만 헤어진 기간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곁에 있으면 아내가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아내는 정말 외로울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그랑의 질문에만 마지못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형편이었다. 타루는 비교적 잘 견뎌내고 있었으나 그의 수첩을 들여다보면 호기심의 깊이는 그대로였던 반면 그 폭은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그는 코타르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신이 머물던 호텔이 예방 격리소로 바뀐 뒤부터 그는 결국 리우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녁 때 그랑이나 의사가 그날의 결과를 전해도 거의 듣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오랑의 사소한 일상생활로 금세 화제를 바꾸곤 했다. 카스텔은 리우에게 혈청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러 왔던 그날 호통 씨의 어린 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다. 리우가 보기에는 절망적이라 그들은 그 아이에게 혈청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리우는 늙은 친구에게
최근의 통계를 알려주다가 그의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아 고온이 잠들어 있는 걸 보았다. 평소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랄한 표정 때문에 얼굴에서 영원한 젊음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긴장이 풀리자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침이 흐르면서 피로와 노쇠의 기미가 엿보였다. 리유는 목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지은님 어서 오세요. 리유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그런 약한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대개의 경우 김장된 채 딱딱하게 메말라 있던 감성이 이따금 풀어지면서 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대피책이라고는 그 딱딱한 상태 속으로 피신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던 매듭을 더욱 조이는 것뿐이었다. 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게다가 그는 환상도 많지 않았고 또 여태까지 품고 있던 환상마저 피곤해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더 이상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역할은 진단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은 발견하고, 보고, 기록하고, 등록하고, 그런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다. 환자의 아내들은 그의 손목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는 살리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서 증오심을 잃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인정이 없군요라고 말했다. 천만에 그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 인정 때문에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매일 20시간씩 참아낼 수 있었다. 그 인정 때문에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은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인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는가. 그렇다. 그가 하루 종일 나눠준 것은 도움이 아니라 정보였다. 물론 그런 것을 인간의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공포에 휩싸여 죽어가는 군중 속에서 인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피곤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다. 만약 리오에게 힘이 남아 있다면 어디에나 퍼져 있는 죽음의 냄새 때문에 감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못하면 감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때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즉 정의의 눈으로, 끔찍하고 조롱하는 듯한 정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페스트가 발생하기 전에 리우는 구원자 같은 대접을 받았다. 알약 3개와 주사 1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팔을 잡고
복도까지 그를 배웅해줬다. 그것은 기분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는 군인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들이 문을 열게 만들려면 개머리판으로 두드려야만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들은 리우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자기들과 함께 죽음 속으로 끌고 가려 했을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 없이 지낼 수 없고 리우도 그 불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집에서 나올 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던 동정심을 리우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진정 거짓이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그 몇 주 동안 적어도 이런 생각들이 생이별한 자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의사 리우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것은 또한 그가 친구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재앙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차츰 탈진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탈진 상태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정서에 대한 무심함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어떤 태만함이었다. 당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나 힘이 붙여 보이는 행동은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당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나 힘에 붙여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위생 규칙을 소홀히 하고 자기 몸에 실시해야 하는 수많은 소독 규칙 중 몇 가지를 잊어버렸으며 때로는 전염 예방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폐렴형 패스트 환자 곁으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생님 어서 오세요. 감염된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출발 직전에 알게 될 경우 몸에 소독약을 뿌리러 정해진 장소로 되돌아가는 일이 피곤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패스트와 투쟁하는 것이 사람들을 패스트에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운에 희망을 건 셈이지만 운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지친 것 같지도 않고 실망한 것 같지도 않으며 만족감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 코타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타루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주 타루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은 타루가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잘 알기도 했고 또 그 조그만 연금 생활자를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타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기도 했지만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호의가 넘치고 친절했다. 저녁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어도 이틀날이면 기운을 되찾곤 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코타르가 랑베르에게 말했다. 그는 진짜 사내니까요. 언제나 이해심도 깊고요.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 타루가 수첩에 기록한 내용은 차츰 코타르라는 인물에게 집중되었다. 타루는 코타루가 전한 대로 또는 자기가 해석한 바를 통해 코타루의 반응과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것을 코타루와 페스트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수첩에 제시하고 있는데 서술자로서 그것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조그만 연금 생활자에 대한 타루의 전반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성장하는 인물이다. 어쨌든 외관상으로 볼 때 그는 기분도 좋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되는 추세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가끔 타루 앞에서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표현했다. 물론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연루되어 있죠. 타루는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실히 말한 건데 자기가 패스트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큰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병이나 불안에서 면제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 게다가 그 생각이 아주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령 선생님이 중증의 암이나 심한 결핵 같은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면 페스트나 장티푸스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암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본 적이 없으실 테니 말이에요.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생각을 하면 코타르의 기분은 무척 좋아진다. 그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혼자서 재수가 되느니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포위되어 있는 편을 더 좋아한다. 베스트와 함께하면 내사, 서류, 정보카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예심, 임박한 체포 같은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경찰도 없고 과거의 범죄도 새로운 범죄도 없고 죄인도 없다. 가장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사면을 기다리는 죄수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죄수들 중에는 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타루의 해석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코타르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의 징후를 만족스럽고도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태도로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태도는 계속 떠들어봐. 나는 그것을 당신들보다 먼저 겪었어.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기 유일한 방법은 요컨대 양심을 갖는 것이라고 그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불쾌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괜찮아요. 제가 장담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페스트를 더 떠맡기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지나가면서 한때 자신이 보였던 반응들을 어찌 그가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때 베푸는 친절, 다른 경우에 사람들이 그에게 드러냈던 불쾌한 기분, 고급 식당에 몰려가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즐거움, 매일같이 영화관 앞에 줄을 서고 온갖 공연장 앞에서 댄스홀에 이르기까지 10,000원을 이루며 공공장소라면 그 어디라도 성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무질서한 인파, 몸이 닿으면 물러나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팔꿈치는 팔꿈치에게로, 이성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인간의 온기에 대한 열망. 코타르는 이 모든 것을 그들보다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그건 분명했다. 그러나 여자를 경험하는 것만은 예외였는데, 하긴 코타르처럼 생겨서야. 그리고 내 생각에 그는 매춘부를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다가도 나쁜 취미를 붙여 나중에 피해를 볼까봐 단념하고 말았을 것 같다. 결국 그에게는 페스트가 도움이 된 셈이다. 페스트는 고독하지만 고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공범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은 공범이 분명하며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는 눈에 띄는 모든 것, 즉 여러 가지 미신, 까닭 없는 두려움, 신경 과민이다 싶을 정도의 불안감, 페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버릇, 그 병이 두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 뒤부터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창백해지고 불안해지는 심정, 그리고 잠시 있는 것도 무시한다고 여기고 바지 단추 하나만 잃어버려도 상심하는 초조하고 예민한, 요컨대 불안정한 감수성, 이 모든 것이 공범인 것이다. 타루는 저녁 나절에 코타루와 함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황혼 무렵이나 밤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무스름한 군중 속에 섞인 채 이따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밝아졌다가 도로 어두워지는 무리에 휩쓸려
차가운 페스트를 물리쳐줄 뜨거운 쾌락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게 되었는가를 수첩에 밝혀놓았다. 코타르가 수개월 전 공공장소에서 찾던 것, 그가 꿈꿔왔지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없었던 사치와 여유로운 생활, 즉 절제할 수 없는 항약을 이제는 시민 전체가 추구하고 있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때만큼 사람들은 돈을 낭비한 적은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데도 여분으로 남겨두었던 모든 것을 그때만큼 남김없이 탕진한 적도 없었다. 한가해지자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배로 늘었지만 그들이 누리는 한가한 시간은 실업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타루와 코타르는 가끔 한 쌍의 남녀를 꽤 오랫동안 따라가 보았다. 전에는 관계를 감추려고 애쓰던 그들이 이제는 굉장한 열정에 사로잡혀 조금 부주해졌는지 주위의 군중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꼭 껴안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코타르는 감동한 듯 "아, 젊으니까 좋군"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집단적인 열기와 그들 주위에서 뿌려지는 많은 팁, 문 앞에서 전개되는 연애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타루가 보기에는 코타르의 태도에 못된 구석이 있으리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난 이미 다 겪어봐서 잘 안다고요" 라고 말할 때 그의 태도에는 승리감보다는 불행이 더 드러나 보였다. 타루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내 생각에는 그는 하늘과 도시의 벽 사이에 갇힌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들에게 그것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고 기꺼이 설명이라도 할 것이다. 저들이 하는 말 들리시죠?" 그가 나에게 강조해서 말했다. "페스트가 끝나면 이걸 해야지, 페스트가 끝나면 저걸 해야지 하는 소리 말이에요. 그들은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삶을 망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체포되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체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반면에 페스트는..." 내 생각을 말해볼까요? 저 사람들은 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타루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다. 사실 그의 말에는 근거가 있다. 그는 오랑 시민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들을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분신 때문에 그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다. 이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웃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페스트를 옮길 수도 있고 방심한 틈을 타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코타르처럼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밀고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온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해한다.
페스트가 곧 자기 어깨를 낚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에 우리가 아직은 무사하다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페스트가 자기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코타르는 공포 속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꼈기 때문에 그는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잔인한 맛을 그들과 완전히 똑같이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페스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유와 생명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 공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으로써 그는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보다 공포를 더 쉽게 견디는 것 같다. 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를 이해하기가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타르의 수기는 코타르뿐 아니라 페스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발견되던 특이한 정신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에피소드로 끝맺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의 어려웠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데 서술자가 이 에피소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 감사하고요. 모두 푹 주무시고 모두 잘 자요. 아이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